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겐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도 3대 지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56% 하락을 했고 S&P 500 역시 0.72%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오늘 0.28% 하락 마감했는데요. 주요 기업을 보시면 빅테크 기업들의 혼조세가 나타났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은 1% 이상 하락을 했고 반면에 테슬라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보시면 엔비디아가 0.76% 상승을 했고 AMD는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은행주 역시 오늘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나스닥 시장이 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된 이유는 미국에서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전격 금지한다는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인식될 정도로 러시아 경제에 주는 피해가 클 전망인데요. 이로 인해 주요 원자재 생산국인 러시아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출에서 타격을 입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시장에 풀리지 않게 되면 수급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통상 하루 원유 공급량은 700만 배럴에 가까운데 이것이 사라질 경우 대체지는 마땅히 있지 않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이로 인해 배럴당 130달러에 근접한 유가는 추가 폭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WTI는 4% 이상 상승을 해 배럴당 124.7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오늘 장 초반부터 흐름세가 좋지 않았고 장 중반까지 1% 이상 하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한때 2% 이상 상승을 했고 결국 0.28%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어제 나스닥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이라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만삭스는 오늘 유가가 최고 175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골드만삭스는 2022년 브렌트유 현물 가격 전망치를 배럴당 135달러 그리고 2023년 전망치는 115달러로 상향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오펙과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잠재적으로 원유 공급에 안도감을 주기는 하지만 글로벌 원유 시장이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고유가에 따른 수요 파괴가 있어야 할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영국도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EU 역시 올해 말까지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가스를 줄이고 2030년까지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서방이 이러한 제재를 가하자 푸틴도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푸틴 역시 특정 상품과 원자재의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 역시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전망인데요.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니켈은 장중 110% 폭등해 거래가 중지되는 등 각종 상품의 가격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영향들로 인해 나스닥 시장은 4일 연속 하락을 해 현재 RSI는 34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미 시장은 전날 3% 이상 하락으로 지지선인 13,100불을 뚫고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나스닥 시장은 작년 11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지정학적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지 않고 다가오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로 인해 변동성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러한 시장에서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영끌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자신이 보유한 기업에 믿음을 가지시고 저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스닥 시장은 어제 큰 폭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변동성 장세가 굉장히 심할 것이라 생각이 드니 오늘같이 주가가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2% 이상 상승을 할 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상황을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애플파크에서 열린 신제품 온라인 행사에서 차세대 아이폰 SE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아이폰 SE는 최초로 5G 통신을 지원하고 아이폰 13 시리즈와 동일한 프로세스를 탑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신제품에는 방수 방진과 배터리 지속 시간을 늘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도 공개를 했는데요.
아이패드 에어는 예상대로 아이패드 프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칩셋인 M1 프로세스를 적용을 했습니다. 또한 애플은 M1 울트라 칩셋을 공개를 했고 이는 고급 데스크탑 컴퓨팅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설계가 된 칩셋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제품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오늘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이 좋지가 않고 애플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로 인해 러시아의 자사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최근 주가의 흐름세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오늘 하락으로 인해 RSI는 35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121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주가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주가는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애플 역시 지난 12월 182불이라는 고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의 주가가 182불이었을 때 RSI는 78을 찍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보조지표만 이용을 잘 하시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저점 포인트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표를 유심히 참고해 주시고 투자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은 현재 38,000불 선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21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공포감에 짓눌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쉘의 주가는 오늘 2.7% 상승을 했습니다. 쉘은 최근 러시아산 원유의 모든 현물 구매를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고 이로 인해 주가는 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페이즈 에너지와 썬파워는 오늘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분쟁으로 인해 대체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오늘 미국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수입 금지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쉐브론은 오늘 5.2% 급등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최근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쉐보론과 엑선모빌 같은 주식들의 흐름세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캐터필라 역시 최근 제프리스가 캐터필라 주식을 보유 등급에서 매수 등급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주가는 6.8%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캐터필라 역시 최근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실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이로 인해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를 보시면 오늘 0.76%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인해 스파이의 RSI는 34까지 내려왔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파이의 RSI가 30대 초반에 왔을 때 분할로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재작년에 개별 주식을 하시면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낮게 나오셨던 분들은 올해라도 이런 스파이와 같은 좋은 ETF에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니 이러한 점을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의 Fear and Greed 지수를 보시면 오늘은 1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극도의 공포감으로 짓눌려 있는데요. 항상 시장이 공포감에 있을 때 시장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도 정말 잘 버티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하단의 멤버십 가입과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